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초콜릿이 분홍색인 세상에서 눈을 떴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름답게 빛나는 루비색의 초콜릿이 순간 여러분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여요. 분홍색 초콜릿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마침내 이 예술작품을 한 입 베어 먹습니다. 맛은 좋은데 초콜릿 맛은 별로 안 나요. 분홍색 초콜릿이 제4의 초콜릿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다크 화이트 밀크 초콜릿이 있고 또 지금은 루비색이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루비 초콜릿은 2017년 바리 칼리바우트라고 불리는 스위스 벨기에 회사를 통해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초콜릿을 어떻게 분홍색으로 만드는지는 제조 비밀이지만 그 과정을 약간 공개했어요. 아실 수도 있지만 카카오씨가 초콜릿바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카카오 꼬투리를 수확한 후에 카카오씨를 건조시키고 발효시켜야 해요. 이 발효 과정이 초콜릿의 풍부하고 복합적인 맛을 더해주죠. 그리고 나서 콩을 구워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다크 초콜릿색이 나타나요. 카카오 닙스로 콩을 갈은 후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닙스를 설탕, 버터, 우유 또는 여러분이 섞고 싶은 걸로 녹인 초콜릿 소스 같이 만들어줍니다. 어떤 콩들은 자연적으로 보라색을 띠며 발효 과정에서 더 어두운 색으로 변해요. 하지만 루비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자들은 발효를 중간 어디쯤에서 멈춰야 해요. 그런 식으로 원래의 보라색을 보존하는데 이걸 다른 몇 가지 비밀 재료를 첨가해 분홍색으로 만들죠.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각을 자극하고 있다면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나가 루비색 키캣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분홍색 초콜릿이 화이트 초콜릿과 비슷한 질감을 갖고 있지만 약간 시고 과일 맛이 난다는 걸 알아차릴 거예요. 그건 아마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발효 과정 때문일 겁니다. 밖에서 분홍색 키캣을 찾을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루비 초콜릿 본연의 맛과 충분히 비슷한 또 다른 레시피가 있어요. 초콜릿 전문가 앵거스 케네디는 화이트 초콜릿을 한 조각 베어 물어보라고 했어요. 산딸기와 밀크 초콜릿을 더해주고요. 그럼 그게 거의 루비 초콜릿 바의 맛일 거예요. 재밌는 건요. 화이트 초콜릿이 진짜 초콜릿이 아닌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초콜릿 안에 카카오씨가 없기 때문에 화이트 초콜릿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해요. 화이트 초콜릿은 설탕과 향을 더하기 위해 바닐라를 조금 섞은 간단한 카카오 버터예요. 다른 연구에선 어떤 걸 초콜릿이라고 부를 수 있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건 순전히 카카오 지방의 비율이라고 해요. 만약 그게 진짜 규칙이라면 화이트 초콜릿을 초콜릿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나저나 분홍색 초콜릿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입으로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건 우리의 모든 감각을 포함해요. 크기, 모양, 색, 그리고 표면 질감 모두 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적일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냄새 또한 우리의 식욕을 많이 결정해 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뭔가의 냄새는 벌써 여러분의 미각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주로 우리는 눈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분홍색 초콜릿 가나슈를 보세요. 이 루비색 초콜릿 무스도요. 보기도 좋고 왠지 무지개색 중 하나를 먹으려는 것 같잖아요. 눈으로 먹는 건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에게는 진짜였어요. 우리의 영장류 조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과학에선 영장류가 지붕처럼 우거진 어두운 녹색잎들 사이에서 영양가 있고 다채로운 과일을 발견하기 위해 삼색 색각을 발달시켰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장담하는데 이 모든 맛있는 음식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갈망하게끔 만들고 있는걸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먹는 것에 관해서는 그리 똑똑하지 않아서 쉽게 속아 넘어가요. 예를 들어 바나나 맛이 나는 분홍색 액체를 마신다면 뇌가 그걸 올바르게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음료가 딸기 맛이 나길 기대했겠죠. 또 다른 연구에선 우리의 뇌가 거친 것을 건강한 식사의 자격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거친 브라우니와 부드러운 브라우니 한 조각을 드리고 칼로리가 적은 걸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더 거친 걸 선택할걸요?
소비자 리서치 저널의 이 연구는 거친 식감을 가진 음식들이 부드러운 버전과 같은 영양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포만감이 더 크고 건강하다고 느껴진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칼로리가 아주 높아도 우리가 그래놀라 바와 트레일 믹스를 먹으면서 아주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눈으로 먹는 달인들이에요. 소셜미디어는 음식을 주문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사진을 찍는 거라고 자극하죠. 플레이팅과 음식 자체가 예쁠수록 좋아요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식당 주인은 저녁 요리를 더 많이 팔 수 있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전 세계의 요리들이 점점 더 창의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지개 베이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몇 년 전 인터넷에서 이 베이글이 난리였는데 그럴만도 했어요. 이 페이스트리 반죽은 먹을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플레이도우에 가까워 보여요. 하지만 보기에 좋았고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팬들은 마치 햇빛을 먹는 것 같아요 라고 해요. 이런 경우 밝은 색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빛처럼 먹을 수 있는 일상용품은 어때요? 맹세코 이 안은 케이크예요. 빛 케이크를 먹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주 멋지기도 하죠. 이 새로운 소셜미디어 트렌드는 꽤 놀라우면서 먹을 수 있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먹을 수 있는 손 비누, 먹을 수 있는 물병, 먹을 수 있는 핸드백 등등 이상한 먹을 수 있는 물건들로 가득해요. 오늘날 소셜미디어 세계에서 아사이볼이 꽤 인기가 있어요. 완벽하게 늘어선 그래놀라, 호박씨, 귀리가 얹어진 밝은 보라색의 감미로운 색조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게 돼요. 하지만 전 세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요리가 약간 과장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버거킹의 퀸터플 버거 말이에요. 와퍼 패티 5개, 치즈 5조각, 베이컨 5줄. 뭔지 아시겠죠? 햄버거 하나에 2000칼로리가 넘는데 평균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의 양이에요. 보는 것도 분명 충격적인데 그걸 먹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럼에도 음식이 미적으로 보기 좋아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단점도 있어요. 슈퍼마켓에서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과일과 채소를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는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은 많은 못생긴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의미하죠. 물론 우리가 눈으로 먹긴 하지만 과일이 뒤틀리거나 이상하게 생겼다고 해서 우리의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어글리 푸드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의 프로젝트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 식료품점에서 흠이 있는 음식을 살 수 있어요. 이 회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허용 한계치를 높이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해요. 눈으로 먹는다라는 인용구의 의미를 바꾸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눈을 가린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들이에요. 1999년 이래로 식당 주인들은 시각을 이용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먹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경험은 우리의 다른 감각들을 고조시켜요. 맛과 냄새와 같은 걸 말이죠. 2002년에 한 연구에서 눈을 가리고 먹는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사람들보다 22% 덜 먹을 수 있다는 걸 나타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눈을 가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만족하게 된다고 해요. 이게 문자 그대로 위보다 눈으로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네요. 음식이 우리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